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발생한 서산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나머지 71명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서산 지역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방역을 완료해 오히려 안전하다며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등에게 양보하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구매를 자제하겠다는 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은 상인이 보답으로 지역에 손세정제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이웃들을 소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서산 대산공단 내 한화토탈 연구소 나머지 직원들의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화토탈 연구소 직원은 78명으로 7명 확진 판정을 제외한 나머지 7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과 접촉한 한화토탈 내 다른 부서 근무자들을 포함해 107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상점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손님들이 방문을 꺼리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곳보다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읍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한창 바쁠 점심시간인데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뒤 시청 홈페이지와 SNS에 가게 이름이 공개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긴급 방역을 하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틀 동안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장사를 아예 접어야 하는 건 아닌지 식당 주인은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확진자가 왔다 간 다음에 손님들이 우리 집 요 가게를 지나다니기도 좀 무서워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지요. 지금 제대로 얘기하면은 인건비는 그나마 아무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집세 뽑기도 지금 힘들어요. 서산 지역 확진자는 현재까지 8명으로 이들이 다녀간 식당과 병원, 약국 등은 모두 50여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상점들은 보건소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소독 후 환기까지 마쳐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소독을 완료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산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란 이유만으로 일부러 피하지 않아도 된다며 시민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오늘은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왔습니다. 어제도 다녀갔는데요. 오늘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코로나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특히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께도 응원드립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과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선 소독을 마친 안전한 시설에 대해 클린존 인증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를 취약계층이나 의료진 등에게 양보하는 운동이 화제입니다. 절실한 사람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게 보건용 마스크는 되도록 사지 않겠다는 건데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들 모두 검은색 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구매를 자제하는 양보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양보해야겠다는 의견을 모아 주어 교육청에서 면 마스크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양보 운동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활발합니다. 각종 SNS에선 관련 해시태그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 먼저라고 적기도 하고 일부러 면 마스크를 여러 장 샀다며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양보를 제안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양보 운동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취약계층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사망률이 높으니까 그쪽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먼저 양보를 해서 안전한 젊은 분들이 조금 양보를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가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많이 좋겠고 나도 이러지 않았으면 좀 양보도 하고 싶고 그런 처지인데 좀 많이 부탁드리면. 반면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당장 마스크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제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거 먼저 사고서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뭐 엄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양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도 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보다 이웃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 양보운동이 마스크 대란을 해소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임대료를 내리거나 방역봉사에 참여하는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당진에선 임대료를 감면받은 상인이 물품 기부로 다시 보답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읍내동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이규달 씨.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최근 당진시에 손세정제 150개를 전달했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것 없지만 이 씨의 기부가 주목받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 절반을 감면받았다며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기부에 동참한 겁니다. 같이 50%를 혜택을 또 주셔가지고 그 돈은 저는 제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좀 어떻게 좀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을까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손소독제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계층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이 씨의 가게도 코로나19 여파로 하루하루 최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 도우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자꾸 감소되는 추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너무 이렇게 절망감을 갖지 말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는 끝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서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진 읍내동의 한 건물주는 이달 상가와 원룸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글을 세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당장 수십만 원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그나마 힘을 얻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큰 도움이죠. 한 달이면. 여기는 그냥 한 달치를 우선 당장은 한 달치를 안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배려가 침체된 지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등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본 국내 코로나19 대응은 어떨까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0시를 기준으로 7,86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관련 증상 등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도 2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계속된 불안감에 마스크 등의 위생용품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지만 온라인과 외신 등에는 국내 대응을 높게 평가하는 글들이 제법 많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지원 등도 이뤄져 비교적 만족한다는 모습입니다. 여권으로 살 수는 있고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 여권처럼 이렇게 주민번호처럼 이런 카드가 나와요. 외국인 등록증. 네네네, 외국인 등록증.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So regarding the masks, we tried to get masks early on, but they ran out, of course. Now that the government is supplying them, I think the system is great for picking your birthday and being able to go and secure them. A lot of my foreigner friends have had an easy time
they were able to maybe wait 45 minutes and then they could get their mask just by using their ID or the healthcare card. 한국어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관련 정보를 얻는 데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부러울 정도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시청에서 보내주는 안내 문자로 생년, 그 자리 누구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 정보를 전달해주고 어디 가서 사야 하는지 그것도 전달해주고 그분들 한국 문자를 받으니까 이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 분들 한국 정보밖에 없으니까 외국인 입장은 좀 답답해요, 많이.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and how they have been handling the coronavirus situation. I think it's been amazing that they were able to get kits very quickly. They are setting up mobile areas for testing, that it's even free to the citizens to make sure that we're safe for our families. And I love it that Korea wears masks and then also has been quarantining themselves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spreading the disease. It's been wonderful. 다른 나라보다 넘버원 코리아. 제가 뉴스 들었어요. 미국보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잘해요. 이 책, 메디칼 다 다른 나라보다 잘해요. 누구든지 외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이 밖에도 국가는 다르지만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주민을 응원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화이팅!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가 충청권에도 확산되면서 투표율이 선거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예비선거운동 축소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줄어든 데다 외부 활동 위축으로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 총선 투표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정치적 무관심보다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야외 활동 자제의 심리적 위축이란 점에서 총선거에 미칠 영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충청권의 경우 역대 선거에서 여야가 팽팽한 접전을 펼쳐왔던 만큼 이번 총선에선 투표율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평균인 58%보다 높은 세종과 대전은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55.5%의 투표율을 보인 충남은 총 11석 가운데 당시 자유한국당이 한 석 더 많은 6석을 가져갔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노년층 지지율이 높은 보수 진영이,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감염성 질병이란 점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년층이 투표에 얼마나 참여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수의 시민들은 투표소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 부모님께 투표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여야 모두 투표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위원들은 중앙선관위의 드라이브 스루 도입과 유권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 등 각종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투표율 높이기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부 부처 입장입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투표는 개인 신원 확인과 장소 및 통신망 구축 등의 현실적 문제로 마스크 지급은 공적 관리 중이어서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든 채 서 있다가 행인들이 지나가면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리 유세가 전부입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불안 심리가 총선 투표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응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밀폐된 투표소에서의 감염 우려로
투표를 꺼리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며 투표소 자체는 물론 다수의 유권자가 직접 만지는 기표도구 등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천안에서 81살 여성이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천안 지역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준바 수강생의 엄마입니다. 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지난 10일, 14일간 자가격리에서 해제됐지만 다음 날인 11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충남 지역 평균 기온은 2.2도로 평년보다 최대 2.5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온이 상승하면 과수의 경우 개화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꽃샘 추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가 13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탄생 200주년 국제 행사를 추진하고 솔매 성지를 세계 천주교 명소로 만드는 데 협력합니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과 공연 등 부대 행사와 함께 8월 21일 전후로 열립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 침체를 극복하고자 온라인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군은 13일 관내 농식품업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충남도 농사랑 온라인 쇼핑몰 입점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설명회에 참석한 한 농가 대표는 저장고에서 묵어가는 사과를 보면 가슴이 아팠는데 온라인 판로를 마련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소방서 동부시장 전문 의용소방대가 13일 동부시장과 쌈지공원에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상인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부시장 환경정리와 방역활동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열 감지 카메라는 홍성터미널과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등 7곳에 추가로 설치됐으며 2인 1조로 구성된 전담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또 군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10개 부서, 6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은 맑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데다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일교차도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한낮 기온은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홍성 영하 4도, 서산과 예산 영하 3도, 당진 영하 2도, 태안은 영하 1도로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과 청양이 9도, 당진, 서산, 홍성과 예산은 10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맑지만 일교차가 크고 춥겠는데요. 세차 효과는 적지만 빨래는 두꺼운 옷까지도 잘 마르겠고요. 난방은 낮 시간에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눈이 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평년보다 낮다가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2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1m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